현관 신발장을 정리했더니 석 달 만에 월급이 30% 올랐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이 밝힌 시선의 첫 인상 효과입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첫 장면이 하루 전체의 감정과 결정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현관 신발 배치가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을 4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는 신발 배치의 비밀. 둘째, 재물이 빠져나가는 위험한 신호. 셋째,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3가지 실천법. 넷째, 띠별로 다른 맞춤 솔루션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관 신발 체크리스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띠별 맞춤 배치법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현관이 재물을 부르는 입구가 될 것입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 감정, 결정을 만드는 환경의 힘입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보이는 것이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고 그 기분이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현관은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조상들은 현관을 기운이 드나드는 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 입을 통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신발은 바깥의 에너지를 집 안으로 가져오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어떻게 두느냐가 어떤 에너지를 집에 들이느냐를 결정합니다. 현대 환경심리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들어서는 첫 3초가 그날 밤의 휴식 품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현관은 안정감을 주고 어질러진 현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립니다. 그 차이가 쌓여서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결국 재물운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돈이 들어오는 신발 배치입니다. 좋은 신발 배치의 첫 번째 원칙은 방향입니다. 신발 끝이 문을 향해야 합니다. 밖을 향한 신발은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집 안을 향한 신발은 에너지를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신발 끝이 밖을 향하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집이 불편하고 밖이 편하다는 무의식적 신호입니다. 반대로 신발 끝이 안을 향하면 집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집이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신호입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을 향한 신발은 돈이 나가는 구조를 만듭니다. 쓸데없는 소비가 늘고 저축이 줄어듭니다. 안을 향한 신발은 돈이 모이는 구조를 만듭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저축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높이입니다. 신발은 바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신발장이나 신발거리를 사용해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닥에 직접 닿은 신발은 땅의 무거운 기운을 그대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시각적 무게감이라고 부릅니다. 바닥에 붙은 물건들은 공간을 무겁게 만듭니다. 띄워진 물건들은 공간을 가볍게 만듭니다. 무거운 공간에서는 생각도 무겁고 가벼운 공간에서는 생각도 가볍습니다. 재물운 관점에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바닥에 붙은 신발은 돈의 흐름을 막습니다. 정체된 에너지가 집 입구에 쌓입니다. 띄워진 신발은 돈의 흐름을 만듭니다. 순환하는 에너지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정렬입니다. 신발은 일렬로 가지런히 놓여야 합니다. 신발 옆면이 일직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흐트러진 배치는 마음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조상들은 이것을 정제된 기운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돈된 공간에는 정돈된 생각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어지러운 공간에는 어지러운 생각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정돈되어야 돈도 정돈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집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관이 깔끔합니다. 신발이 가지런합니다. 첫인상부터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삶 전체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개수입니다. 보이는 신발은 두 켤레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신는 신발만 밖에 두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에 넣어야 합니다. 많은 신발은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적은 신발은 선택을 쉽게 만듭니다. 환경심리학에는 선택 피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결정이 어렵고 선택지가 적을수록 결정이 쉽습니다. 아침에 현관에서 신발을 고르는 그 3초가 하루의 결정력을 좌우합니다. 피곤한 결정은 하루 종일 피곤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재물운도 결정력에서 나옵니다. 돈을 버는 순간은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투자할 것인가, 저축할 것인가, 소비할 것인가. 그 결정이 빠르고 명확할수록 기회를 잡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청결입니다. 신발은 매일 닦아야 합니다. 먼지가 쌓인 신발은 정체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깨끗한 신발은 흐르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조상들은 신발을 집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신발이 깨끗하면 집 전체가 깨끗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신발이 더러우면 집 전체가 더럽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이 전체 인상을 만듭니다. 재물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신발은 돈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더러운 신발은 돈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돈은 존중받는 곳으로 흐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이 여러분께 더 큰 복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위험한 신발 배치입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어질러진 신발입니다. 신발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현관. 신발 끝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는 모습. 이것은 돈이 흩어지는 구조입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시각적 혼란이라고 부릅니다. 어질러진 공간은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뇌가 질서를 찾으려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 에너지가 본래 해야 할 일에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어질러진 현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출 내역이 불규칙합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통장에 돈이 남지 않습니다. 시각적 혼란이 금전적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쌓인 신발입니다. 신발이 겹쳐서 쌓여 있는 모습, 한 켤레 위에 다른 켤레가 올라간 모습. 이것은 돈의 흐름이 막힌 구조입니다. 조상들은 쌓인 물건은 쌓인 문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가 쌓이면 돈도 쌓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흐르면 돈도 흐릅니다. 재물운 측면에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쌓인 신발을 가진 집은 수입원이 막힙니다.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래된 수입원만 붙잡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낡은 신발입니다. 밑창이 닳고 찢어진 신발을 계속 신는 것. 몇 년째 같은 신발만 고집하는 것. 이것은 과거에 갇힌 에너지입니다. 환경심리학에는 소유물 자아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 우리 자신을 정의합니다. 낡은 물건을 쓰면 자신도 낡게 느껴집니다. 새 물건을 쓰면 자신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재물운도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돈을 끌어당깁니다.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은 돈도 멀어집니다. 낡은 신발은 낡은 자기 인식을 강화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냄새나는 신발입니다. 악취가 나는 신발을 현관에 두는 것. 환기하지 않고 계속 닫아두는 것. 이것은 정체된 기운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조상들은 냄새를 기운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냄새는 좋은 기운이고 나쁜 냄새는 나쁜 기운입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나쁜 냄새를 맡으면 집 전체가 나쁘게 느껴집니다. 첫 감각이 전체 경험을 결정합니다. 재물운 관점에서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악취는 거부감을 만듭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집니다. 집보다 밖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돈도 집이 아니라 밖으로 나갑니다. 5번째 위험 신호는 방치된 신발입니다. 몇 주째 같은 자리에 있는 신발. 먼지가 쌓여도 치우지 않는 신발. 이것은 관심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은 방치를 무력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공간을 돌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방치하면 큰 것도 방치하게 됩니다. 신발을 방치하면 돈도 방치하게 됩니다. 실제로 재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관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신발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관리가 안 되면 큰 관리도 안 됩니다. 현관이 삶의 축소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대처법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매일 저녁 신발 정리 의식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 신발 끝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재물운을 바꿉니다. 왜 저녁이 중요할까요? 하루의 마무리가 다음 날의 시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정돈된 현관은 아침에 좋은 기분을 선물합니다. 아침에 좋은 기분은 하루의 좋은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 끝이 현관 안쪽을 향하도록 돌립니다. 양쪽 신발의 옆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맞춥니다. 신발 사이 간격을 주먹 하나 정도로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이 마음가짐이 현관에 스며들고 집 전체로 퍼집니다. 2번째 실천법은 주말 신발장 청소 루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신발을 꺼내서 닦는 것. 신발장 안도 먼지를 털고 환기하는 것. 이 정기적인 관리가 돈의 흐름을 만듭니다. 환경심리학에는 루틴의 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행동이 안정감을 만듭니다. 안정감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자신감은 더 나은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청소 방법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을 정합니다. 신발을 모두 꺼냅니다. 먼지를 털고 물티슈로 닦습니다. 신발장 선반도 깨끗이 닦습니다. 환기를 시킵니다. 신발을 다시 넣되 자주 신는 것만 앞에 둡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버리기입니다.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은 과감히 버립니다. 밑창이 많이 다른 신발도 버립니다. 새 공간을 만들어야 새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3번째 실천법은 현관 향기 관리입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현관을 만드는 것, 디퓨저나 방향제를 두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집 전체의 기운을 바꿉니다. 조상들은 향을 기운의 매개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향은 좋은 기운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좋은 냄새를 맡으면 집 전체가 좋아 보입니다. 후각이 감정을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재물운 측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좋은 향기는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만듭니다. 집이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좋은 결정이 나옵니다. 돈을 쓸 때도 모을 때도 투자할 때도 더 현명해집니다. 추천하는 향은 자스민, 라벤더, 유칼립투스입니다. 자스민은 풍요의 향입니다. 라벤더는 안정의 향입니다. 유칼립투스는 정화의 향입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희망과 가능성입니다. 신발 배치를 바꾼다고 해서 내일 당장 복권에 당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현관이 정돈되면 마음이 정돈됩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생각이 정돈됩니다. 생각이 정돈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상들이 풍수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삶을 만듭니다. 현관은 그 환경의 시작점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환경심리학, 신경과학, 행동경제학. 모든 학문이 환경의 힘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신발 배치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저녁 신발을 정리한 사람.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침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출근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일에 집중이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신발장을 완전히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낡은 신발을 모두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쓸데없는 소비가 줄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저축 통장에 처음으로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작은 질서가 큰 질서를 만든 것입니다. 신발 정리라는 작은 습관이 삶 전체의 패턴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세요. 신발 끝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큰 것이 찾아옵니다. 현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재물운이 찾아옵니다. 이제 사주와 띠에 따른 맞춤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와 돼지띠는 물의 기운입니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신발을 흐르는 선으로 배치하세요. 직선보다는 약간의 곡선을 만드세요. 신발장도 모서리가 둥근 것이 좋습니다. 소띠와 용띠와 양띠와 개띠는 흙의 기운입니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신발을 무겁고 단단하게 배치하세요. 신발장은 바닥에 고정된 것이 좋습니다. 색상은 갈색, 베이지, 황토색이 좋습니다. 호랑이띠와 토끼띠는 나무의 기운입니다. 성장이 중요합니다. 신발을 위로 향하게 배치하세요. 신발거리를 사용해서 공중에 띄우세요. 신발장에 식물을 함께 두면 더 좋습니다. 뱀띠와 말띠는 불의 기운입니다. 변화가 중요합니다. 신발을 자주 바꾸세요. 계절마다 다른 신발을 배치하세요. 밝은 색상의 신발이 운을 끌어올립니다. 원숭이띠와 닭띠는 금의 기운입니다. 질서가 중요합니다. 신발을 완벽하게 정렬하세요. 좌우 대칭을 맞추세요. 신발장 안도 구역별로 나누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느낌입니다. 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현관을 볼 때 편안한가요? 신발을 볼 때 기분이 좋은가요? 그 느낌을 믿으세요. 조상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수의 가장 좋은 나침반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느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현관 신발 배치와 재물운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는 신발 배치는 방향, 높이, 정렬, 개수, 청결입니다.
신발 끝을 안쪽으로 바닥에서 띄우고 일렬로 놓고 두 켤레만 보이게 매일 닦으세요. 둘째, 돈이 나가는 위험 신호는 어질러짐, 쌓임, 낡음, 악취, 방치입니다. 이 5가지가 보이면 즉시 바꾸세요. 셋째, 오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저녁 정리 의식, 주말 청소 루틴, 향기 관리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넷째, 띠별 맞춤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마음이 편한 것이 가장 좋은 풍수입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현관이 정돈되면 마음이 정돈되고, 마음이 정돈되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시작이 신발입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을 보세요.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바꿔보세요. 신발 끝을 안쪽으로 돌리고 가지런히 놓고 깨끗이 닦아보세요. 내일 아침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차이. 그 차이가 한 달, 석 달, 1년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재물운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좋은 기운을 나누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집의 재물 기운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셨다면 댓글에 재물운 상승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그 4글자가 우리 모두의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함께 좋은 기운을 만드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부르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